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연입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외모 품평은 좀 구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이 구태의연한 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최우석 TV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모 품평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 때 이제 지긋지긋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의 외모를 뭐 공격했죠. 네. 정말 유치하게. 이게 참 외모 공격이라는 거는 역풍을 맞게 딱 알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공격을 하려면 네. 아주 객관적으로 딱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반박 못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유치했다. 그 김건희 그 코바나 콘텐츠 대표 네. 연구인이 되신 이번에 그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외모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했죠.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성형 의혹을 제기한 건데, 잘 보세요.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얼굴이 변하죠. 그리고 애기 얼굴이랑 큰 얼굴이랑 안 변합니까? 뭐 그렇게 안 변한 사람도 있겠죠. 뭐 손혜원 전 의원은 안 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손혜원 전 의원의 어릴 때 사진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람은 어릴 때랑 커서 얼굴이 변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 눈이 커져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유들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제 사상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조금 다이어트를 해서 한 5kg 정도 빼면은 눈이 좀 더 커 보이지 않겠어요? 김건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살이 엄청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네, 뭐 그렇죠. 어마어마한 전시기획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래서 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사람이 졸지에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술집 여자네, 무슨 뭐 남편한테 뭐 몸 로비를 했네, 이런 이게 역겨운 얘기를 듣는데, 그게 살이 안 빠지면 말이 안 되죠. 예. 정상적인 여성에게는 조금 과한, 좀 참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유, 진짜로 뭐 참. 그리고 뭐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 진혜원 전 검사. 그 진혜원 전 이게 이름이 진혜원 이름이 검사. 같네요. 손혜원, 진혜원 이름이 그러니까 뭐 이제 혜원이네. 투혜원. 하여튼 뭐 별의별 이야가 다 나오는데, 만약 이게 첫 번째, 성형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성형수술한 게 죄예요? 일반인이 성형수술하는 게, 자기 돈 내고 자기 성형수술한 게. 아니, 진혜원 의원도 검사 신분에 우리 돌아가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약간 뭐 이렇게 했다는 분을 무슨 뭐 피해 호소인이네 뭐네 뭐 나도 뭐 팔짱 끼네 뭐 이런 사진 찍어갖고 지금 뭐 그 논란 일으켰던 검사님 아닙니까? 에. 사실 그 외모라는 것이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나거나 인사 주고받고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건 맞죠. 근데 뭐 좀 인물이 좋기도 하고 뭐 조금 그렇기도 않기도 하고 또 뭐 키가 크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 이 외모에 대한 이런 품평, 특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면요, 이거 되게 하수로 보거든요. 이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에 최근에도 계속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죠. 예. 경기지사는 얼굴 내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이 지칭한 분이 그러면 혹시 김은혜? 네, 그렇죠. 이제 뭐 라디오, YTN 라디오에 나와서 김은혜 후보의 인지도가 높다,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무래도 대변인이라고 언론에 많이 알려진 분. 그런데 경기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과 진정성, 국정과 경제 운영의 경험들이 포함돼서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 맞아요. 근데 잘 웃긴 게, 입으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왜 합니까? 본인도 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소주성이나 이제 문재인 정책의 경제 정책,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경제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동연 뭐 후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하죠? 아니, 제일 웃긴 건, 네. 뭐 웃기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김동연 후보는 나중에 대선 때
뭐 나는 별로 그렇게 소주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여 네.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네. 문제는 그 밥에 그 나물에 거기에 계속 계셨던 분이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대선 후보 맨 처음에 출마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각도 세웠던 분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재명이 아닌가요? 이러고 다시 또 합친 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네. 사실 이렇게 관가에서는 정말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 네. 전 부총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정말 나쁜 관료의 그 정말 고관대장의 정말 끝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취재가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선배를 평가하긴 죄송합니다만 저도 뭐 정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 김동연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는 없는데 여러 정부, 그러니까 좌우를 가리지 않는 여러 정부에서 공무원이 승승장구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굴로 하든 말로 하든 이런 거예요. 국정과 경제 운영의 경험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뭐 노무현, 뭐 이런 정부에서 다 요직에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경제 운영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성이 정체성이 뭐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뭐 이분이 뭐 대장동에 대해서 최고의 환수 사업이라고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지지율이 뒤지고 있잖아요. 네. 김문혜 후보가 좀 많이 뒤지고 있던데.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막 10% 이긴다 막 이랬는데 0.73, 0.76이 하여튼 0.7 몇 퍼센트 차이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경기지사도 모르는 거고 서울시장도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 이게 표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꼭 이렇게 과연 결과가 그렇게 똑같이 나올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 유권자들 마음이 어떻게 끝까지 누구를 향하게 될지 모르고 네. 정말 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이렇게 김도현 전 부총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하긴 좀 뭐하지만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님께서 이 얼굴 얘기를 안 했으면은 우리가 네, 이거 안 유튜브를 안 했을 찍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후보를 뭐 약간 이제 뭐 이런 개인적인 걸로 비판한 워딩을 못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김은혜 후보를 비판을 하죠. 당신은 왜 그러냐고. 아니요, 김은혜 후보는 그리고 방송국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친숙할 수 있게 대변인이라 제가 보기에 친숙한 것도 아니고 네. 방송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좀 친숙할 수밖에 없죠. 얼굴이 친숙하고 얼굴이 약간 좀 미인형이라고 얼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온 거는 싸그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얼굴 이쁜 기자가 취재를 열심히 해서 특종을 해. 근데 너는 얼굴이 이뻐갖고 기사를 잘 쓰네 이러면 밤새 술 먹고 힘든데도 기사 쓰고 취재하고 해서 기사를 잘 쓰는 건데 넌 얼굴이 이뻐 좀 그렇죠. 네. 자, 근데 김동연 부총리,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김은혜 후보 좀 약간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곧바로 글을 이제 네. 썼더라고요. 그렇죠? 평생을 당당하게 경쟁하며 실력을 키워온 저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억누르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28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기자가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고 상품백화점 부실공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기자로서의 직업 의식과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기자할 때 얼굴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발로 뛰어서 이게 특종 기자가 됐다. 그리고 정치권에 입성해서도 극히 어려웠던 21대 총선에서도 0.7%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있지 얼굴로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보니까 이 상품백화점에 뭐 이제 어떻게 확 들어가갖고 설계도도 입수하고 했다는 게 이제 김은혜 후보의 주장인데, 예, 뭐 이 기사들은 아무래도 김문혜 후보를 스타덤에 올리게 한 그런 뭐 업적 아니겠습니까, 기자로서? 예. 사실 그 외모에 대한 얘기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사석에서 뭐 무슨 얘기 하다가 야 뭐 그냥 뭐 거기는 그럴 때도 그냥 뭐 인물이 좋다나 아니면은 뭐 이쁘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 우리 성희롱 교육 같은 거 항상 저희도 봤는데 그럴 때 보면은 막 외모 품평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저희도 배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특히
나와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요. 경쟁자가 또 나쁠 수도 있지만 카운터 파트너예요.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하는 정말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그런 여성을 두고 이렇게 외모 품평을 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동연 후보님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김동연 후보도 훈남이잖아요. 그게 뭐 인물이 네, 되게 좋으시죠. 일 잘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네. 되게 믿음을 주는 외모를 갖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한테 아 당신은 외모가 해서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아니 저는 아마 여성 후보라서 더 그러니까요. 이랬을 거라고 그게 생각해요. 문제인 거예요. 남자 네. 인물이 출중한 남성 그러니까요. 후보한테 우리가 네. 인물이 훌륭해서 네. 이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철저히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무슨 뭐 이제 남녀가 이렇게 갈라진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